고독한 천재들만 인생을 제대로 산다. 인류의 모든 문제는 인간이 혼자 조용히 방에 앉아있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 17세기 철학자 블레즈 파스칼의 이 통찰은 고독의 가치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역사상 위대한 창조와 혁신의 순간들 뒤에는 종종 고독한 천재의 그림자가 있다. 남들과 어울리기보다는 혼자 탐구하고 사유하며 자신만의 세계에 몰두한 이 천재들은 어떻게 인생을 제대로 살았다고 평가되는 것일까? 고독 속에서 피어난 그들의 창의성과 혁신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는지 살펴보자. 역사 속의 고독한 천재들. 역사를 돌이켜보면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마리 퀴리와 같은 위인들의 삶에는 공통적으로 혼자만의 몰입이 자리하고 있다. 예술가들의 삶을 보면 하나같이 고독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과학의 역사에서도 고독한 천재의 예는 넘쳐난다. 아이작 뉴턴은 1665년 런던에 흑사병이 돌자 고향 울즈소프로 내려가 혼자만의 연구에 매진했다. 이 강제된 고독의 기간 동안 뉴턴의 천재성은 폭발했고 미적분학의 발명, 만유인력 개념의 착상, 빛의 프리즘 굴절 실험 등 근대 과학의 혁명을 이룬 발견들이 연이어 나왔다. 현대 사회의 고독한 천재들. 현대로 넘어와 기술과 경영의 혁신을 이끈 인물들 역시 일견 사교적이고 분주해 보이지만 그 내면에는 고독한 사유와 집중의 시간이 자리한다. 스티브 잡스는 애플을 창업하고 경영할 때 직관과 창의력을 발휘하여 세계를 바꾼 제품들을 내놓았다. 그의 혁신적 아이디어들은 혼자 명상에 잠기거나 산책하며 사유할 때 떠오른 경우가 많았다. 잡스는 집중한다는 것은 수많은 것에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는 곧 잡음과 방해를 차단하고 자신만의 고요한 공간에 머무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초기 애플 컴퓨터 개발 시절 잡스와 스티브 워즈니악은 실리콘밸리의 거대 기업들과 교류하기보다는 둘만의 차고 작업실에 틀어박혀 몰두함으로써 창의적 제품을 탄생시켰다. 일론 머스크의 사례도 흥미롭다. 그는 스페이스X와 테슬라를 이끌며 대중 앞에 나서기를 주저하지 않는 혁신가이지만 정작 내부적으로는 주말과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공장 바닥에서 홀로 밤새워 일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머스크는 어린 시절부터 책에 파묻혀 지내는 내향적인 공상가였고 로켓공학을 독학할 때도 스스로 책을 탐독하며 혼자만의 학습과 실험을 거듭했다는 일화가 전해진다. 이러한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노력 없이는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비웃던 우주 로켓 회수나 전기차 혁신을 현실화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한편 문학과 예술 분야의 현대 천재들도 고독의 힘을 잘 알고 있었다. 영국 작가 버지니아 울프는 유명한 수필, 자기만의 방에서 여성이 소설을 쓰려면 돈과 자기만의 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울프가 강조한 자기만의 방이란 단지 물리적 공간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이 사회적 억압이나 가족적 의무에서 벗어나 자기 내면의 목소리에 집중할 수 있는 정신적 자유를 의미했다. 그녀는 여성들이 창의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고독이라는 조건이 필수적이며 여성의 창조성이 역사 속에서 충분히 발현되지 못한 이유 역시 사회적 문화적 환경이 여성들에게 온전한 고독과 몰입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날카롭게 분석했다. 울프 본인 역시 많은 사교 모임에 참여했지만 정작 창조적 글쓰기를 할 때는 의식적으로 혼자만의 고독 속으로 물러났다. 그녀는 혼자 있을 때 비로소 내면의 진정한 목소리가 자유롭게 울려 퍼지고 그로 인해 시대를 뛰어넘는 위대한 작품이 탄생한다고 믿었다. 고독과 창의성. 고독이 이렇듯 창조의 원천이라면 그 심리학적 배경에는 무엇이 있을까? 우선 내향성 성향과 창의성의 관계를 들 수 있다. 내향적인 사람들은 사교보다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에너지를 얻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창의적 사고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한다. 심리학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내향인은 생각의 수집가이며 고독은 그 수집품을 정리하고 재구성하는 공간이다. 또 다른 핵심 요소는 몰입 상태이다. 미하이 칙센트미하이 같은 심리학자가 정의한 몰입은 자신이 최상의 상태로 완전히 어떤 활동에 빠져드는 경험이다. 더 나아가 사회적 소외와 독창적 사고의 관계도 주목할 만하다. 종종 천재들은 기존 사회나 학계의 흐름에서 소외되거나 고립되는 경험을 한다. 그런데 이러한 주변부 위치가 오히려 틀에 박히지 않은 사고를 촉진하는 경우가 있다. 주류 집단에 속해 있으면 오히려 기존 패러다임과 압력에 순응하기 쉽지만 외로운 아웃사이더일 때는 남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개척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니콜라 테슬라 같은 발명가는 에디슨 등 동시대 인물들과 불화하여 고립되었지만 혼자만의 실험과 공상을 통해 교류 전기 시스템같이 당시로선 혁명적이던 발명을 이루었다. 심리학적으로도 다수로부터의 일시적 고립이 창조적 일탈을 용이하게 한다는 지적이 있다. 한 연구에서는 집단 브레인스토밍보다 혼자 아이디어를 구상하는 쪽이 더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산출하는 경향이 관찰되었다고 한다. 이는 사회적 평가나 동조 압력 없이 자유롭게 사고한 덕분으로 풀이된다. 결국 고독은 사회적 규범의 소음을 잠재워주고 개인의 뇌가 기발한 연결과 도약을 이룰 조용한 공간을 마련해준다. 천재들은 때론 외로움이나 불안조차도 감내하며 창의성의 연료로 삼았던 것이다. 현대의 고독. 오늘날 우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 서로 연결되어 있고 정보를 실시간으로 주고받는다. 겉보기엔 고독과 거리가 먼 시대처럼 보인다. 역사 속 천재들은 인터넷도 스마트폰도 없던 시절에 자연스레 고독을 누릴 수 있었지만 현대의 천재들은 원한다면 언제든 소셜 네트워크로 타인과 소통할 수 있다. 그렇다면 연결의 시대의 고독의 역할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우선
현대사회에서는 진정한 고독을 얻기가 오히려 더 어려워졌다. 우리는 끊임없는 알림, 메시지, 미디어 자극에 노출되어 있고 물리적으로 혼자 있는 순간에도 스마트폰을 통해 수백 명과 연결되어 있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심리학자들은 현대인이 깊은 심심함, 위 상태에 도달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또한 현대의 고독은 과거와 형태를 달리한다. 예컨대 예전에는 물리적 고립이 주된 고독의 형태였다. 외딴 시골이나 별장에 치과하거나 밤늦은 서재에서 홀로 촛불을 밝히는 시기였다. 지금은 물리적으로는 도심에 있더라도 심리적으로 고립되는 경우가 많다. 지하철 만원 객실 안에서 이어폰을 끼고 자신만의 생각에 잠기거나 카페 한 구석에서 인터넷을 끊고 작업에 몰두하는 모습이 그러하다. 우리는 군중 속의 고독을 경험하기도 한다. 타인으로 둘러싸여 있지만 각자 스마트폰 화면이나 자기 생각에 빠져 서로 단절된 채 존재하는 것이다. 이는 부정적으로 보면 사회적 단절이지만 창의성 측면에서 보면 필요한 고독을 스스로 마련하는 전략일 수도 있다. 실제로 창의적인 사람들은 번잡한 환경에서도 자신만의 몰입 공간을 머릿속에 구축하는 능력이 있다. 예를 들어 작곡가 한스 짐머는 비행기 안이나 호텔방 등 어디서든 헤드폰을 쓰고 작곡 세계에 빠져든다고 한다. 즉 현대의 고독은 예전처럼 절대적인 고립이라기보다 연결을 끊어내는 의지적인 선택의 산물인 경우가 많다. 그렇다고 해서 협업과 네트워크의 가치가 줄어든 것은 아니다. 오히려 현대의 혁신은 복잡해져서 아이디어를 실행하고 발전시키는 단계에서는 다양한 전문가와의 소통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결정적인 창의적 발상의 순간만큼은 여전히 개인의 내면에서 조용히 일어난다. 이를 존중하는 현대의 조직은 구성원에게 혼자 생각하는 시간을 보장해주기도 한다. 예컨대 어떤 기업들은 직원들이 업무 시간 일부를 책상에서 조용히 사색하거나 실험하도록 장려하며 이는 고독 속에서 싹튼 아이디어가 곧 회사의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시대가 변해도 고독은 창의적 작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계속해서 맡고 있다. 단지 현대인은 과거보다 더 능동적으로 그 고독을 찾아 나서야 하며 고독과 연결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법을 익혀야 한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고독과 천재성의 역설. 고독은 때로 인간에게 두려움이나 외로움을 가져다 주지만 역설적으로 위대한 천재들의 삶을 제대로 살게 한 원동력이 되어왔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부터 일론 머스크까지 시대와 분야를 막론하고 남다른 업적을 이룬 이들은 혼자만의 길을 걷는 용기와 고독을 견디는 힘을 지니고 있었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고독은 내면의 창조적 에너지를 끌어올리는 촉매였고 철학적으로 고독은 자신의 존재와 마주하는 성찰의 장이었다. 단조로운 고독이 창의적 정신을 자극한다. 는 아인슈타인의 말처럼